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확정이 됐습니다. 2종에서 안녕. 2종에서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미리 이렇게 앞단에 와서 붙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산책로도 잘 돼 있네요. 토지 평당 1억 9,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씨입니다. 여기는 신정 내거리역입니다. 양천구 목동 근처입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입니다. 앞쪽이 신정 재정비 촉진식으로 새로 공동주택도 1600여 세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앞으로 땅값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목동은 현재 땅값이 많이 높아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주변 집값 상승폭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레미안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신정 내거리역 먹자골목 일대인데요. 주상복합 16층짜리가 보이잖아요. 예전에 3, 4층 저층 상가였습니다. 근데 이 주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상업지역 복합개발을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이쪽은 다 지구단위계 했고요. 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다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건너편에 이 신정 내거리 역세권에서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좀 허름해 보이는 저 건물이 지금 토지 평당 9,900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정책과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변에 디벨롭이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이 건너편 재건축 활성화 패키지 오법 대표 발의 이 뒤쪽에 보이는 게 목동 재건축 10단지입니다. 누가 봐도 저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비싸 보이잖아요. 저희가 평당 지금 33평이 14억 원대, 평당 4,200~3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이 10단지가 22평이 11억 9천만 원, 평당 5,300~400만 원대.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다. 지난 상승장 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미리 이렇게 앞단에 와서 붙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목동 택지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투기 세력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 2년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금 사기꾼들이 이런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이 나온다고 아파트 내 상가 지분을 쪼개서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막아놨으니까 그 비싸게 사신 물건을 써갈 수 있는 분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목동선이 이번에 예비 타당 탈락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업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낮추고 정책성을 측정하는 지수를 높이는 걸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 재건축 안전진단이 14개 단지가 다 통과를 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양천구하고 서울시에서 속도를 빠르게 밀어줄 것이고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을 높여서 서울시의 의지를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동 1, 2,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종상향 확정이 됐습니다. 5층짜리가 3종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성이 뛰어나겠죠. 좌측으로 보시는 데가 목동 학원가 지역입니다. 목동 학군지가 서울 3대 학군지 중에 하나잖아요. 1, 2, 3단지가 3종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2단지 아파트에서 34평이 이번 6월 달에 21억 7천만 원, 평당 6,2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25평은 16억 2천, 평당 6,480만 원대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가로수도 많이 심어져 있고 산책하기 참 좋은 환경이네요. 1, 2, 3단지가 2종에서 안녕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되면서 국회대로 안양천 방향으로 가는 길 쪽으로 1.3km에 달하는 유선형 공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대신 공원을 넣는 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국회대로 및 안양천 일대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가는 거죠. 6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예, 6단지가 목동 단지들 재건축 중에 선도지구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까지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6단지에 이렇게 산책로도 잘 돼 있네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네요. 경기장이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국회대로 도로 다이어트 조성공사 센스 있네요. 25년 12월까지 도로공사는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6단지에 딱 붙어있는 도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또 고도가 늘어나면서 뭐 자전거라든지 보행하는 인원들 이렇게 좁은 길로 다니지 않게 도로를 조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6단지가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단지이다 보니까 현재 19평이 13억 원대입니다. 평당 7천만 원대를 찍고 있네요. 그러면 아까 봤던 1, 2단지도 조합 설립하고 하면 이 시세를 추정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목동 상업지역 땅값이 평당 9천만 원 후반대에서 1억인데요. 이걸 근거로 적정가 분석을 해보면 다음 상승장에서 평당 8천만 원 시세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실제로 지난 상승장에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평당 7,700, 7,800만 원대까지 올라간 단지들이 있거든요. 목동 바로 근처에 서쪽으로 좀 더 가면 마곡이 있잖아요. 목도 상급지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곡과 목동의 차이를 한번 직접 느껴보실 수 있도록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마곡 광역 중심지 한복판인 마곡역 세권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곧 준공이 될 마곡 원그로브 건물이거든요. 2020년도에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태영건설 필두로 한 SPC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평당 6,900만 원 가격에 매입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2조 3천억 원에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11,000여 평 되는 땅이니까 토지 평당 1억 9,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강서구청 통합 신청사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쪽에 신청사가 건립이 됩니다. 코엑스 마곡도 이 부근으로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렇게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이 마곡 광역 거점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밀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도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곡 광역 중심지 일자리 개발 확인하고 왔는데요. 마곡이 판교처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자리 개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판교가 분당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 마곡은 바로 이쪽 가양 등촌 택지지구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랜드 가양 등촌이라고 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서울시 1호 사업지로 지정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올해 정비계획 구상을 해서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목표로 달리고 있죠. 가양 강변 3단지가 강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5평짜리가 5억 2천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평당 한 3,400~500만 원 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주변으로 이런 항아리 상권이 있잖아요. 이 프라자 건물들이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업무시설 신축공사 저게 똑같은 프라자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16층으로 용적률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지역 구분 상가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동이 현재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평당 5천에서 7천만 원 사이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단순히 투자로만 봤을 때는 시세 상승분을 크게 얻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신정동 쪽으로 투자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수익을 내는 데는 훨씬 더 낫다. 두 번째로는 마곡 광역 거점이 일자리 개발을 하면서 그랜드 가양 등촌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판교 시세를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그리고 마곡의 광역 거점의 입지가 목동 지구 중심 입지보다 높은데 위상에 맞게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들 항아리 상권에 디벨롭 될 수 있는 구분 상가들을 주목해보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